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도플갱어 사조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우선 제목과는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북한은 노예국가인데 김정은을 죽이는 사람이 없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인민이 고생한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김정은을 암살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고 봅니다. 서로 김정은을 죽여봤자, 암살해봤자 다른 놈이 등장할 뿐이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데키무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BC 44년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했습니다. 그때 40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한 나이는 전부 한국식으로 세는 나이임을 밝혀드립니다. 여하튼 데키무스 브루투스는 공화정에 대한 믿음이 강해서 카이사르를 죽이자는 공모의 주모자가 됩니다. 그때 법무관이었던 브루투스는 역시 법무관인 카시우스 롱기누스라는 법무관 등 14명이 업무해서 카이사르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의 법무관은 민사법의 재판관이었습니다. 브루투스는 유명한 정치가 가문 출신입니다. 브루투스는 물론 성이고요. 요사이 휴대폰과 관련이 있는 브루투스라는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요사이 휴대폰과 관련된 브루투스는 블루투스, 푸른 이빨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그때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두 아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종신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만, 도로건설, 기간산업, 장려, 구제사업 등을 하면서 종신 독재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의 나이가 57입니다. 지금의 김정은이 하고 있는 일들하고 비슷합니다. 여하튼 공화정 옹호파인 14명의 업무자들은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려 한다고 판단해서 원로원 회의장에서 여러 명이 카이사르에게 달려들었고 단도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브루투스는 뒤에 공개된 카이사르 유언장에서 자신이 제2의 상속자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카이사르가 죽자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군대를 끌고 로마로 달려옵니다. 브루투스는 지금의 그리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케치 미스이데는 자신의 군사 1만 8천을 동원해서 불화살과 조총으로 자신의 주군인 오다 노부나가가 소수의 경호병력만 데리고 와서 자고 있던 혼노지란제를 공격해서 오다 노부나가를 죽였습니다. 1582년입니다. 아케치 미스이데는 교토 부근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오다 노부나가 휘하에서 조총 운영이 제일 우선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총애를 받았으나 점차 미움을 받았습니다. 술을 먹지 않은 미츠히데가 회식 자리를 살그머니 떠나려 하자 노부나가가 자신이 준 술을 먹지 않는다고 미츠히데의 대머리를 자신의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고 미츠히데의 어머니를 인질로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군사회의 중에 노부나가가 미츠히데에게 화를 내고 있으니 미츠히데가 이리저리 변명을 하다가 나이 어린 경호원인 람마르로부터 부채로 얻어맞는 심한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자기 휘하에 1천이 넘는 조총수도 있는 미츠히데는 1만 8천 군사를 동원해서 혼노지에 있는 오다 노부나가를 죽였습니다. 불화살과 조총으로 경호원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미츠히데는 노부나가가 죽은 후에 다른 사람과 연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연락을 했지만 다른 인간들은 며칠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베 서쪽인 비젠에 있던 히데요시가 군사 3만을 이끌고 교토에 있던 히데요시를 공격하자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미츠히데를 공격했습니다. 미츠히데의 군대는 한 번 싸움에 괴멸했고 자신의 근거지인 시가현의 사카모토로 도망가다가 농민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열흘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정일은 부하 7, 8명을 데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습니다. 차지철에게 모욕을 많이 받았지만 박정희에게 모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제정세, 국내 정세도 판단했다 하지만 다분히 감정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을 죽였습니다. 이 점은 아케치 미츠히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루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루투스는 분모관들이 독재를 종식시키기, 카이사르의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카이사르를 죽이는 것이 좋다고 의견 일치를 했지만 군권을 어떻게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점은 김재규가 군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거사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병력은 있었지만 아케치 미츠히데는 군사력이 강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적대할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채 거사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군권을 가졌던 안토니우스, 히데요시, 전두환 같은 세력에 제압당해서 죽었습니다. 물론 브루투스는 먼저 그리스로 도망가서 2년이나 저항하다가 결국 전투에 져서 자살했습니다. 저는 동영상에 있는 세 사람의 사주는 모릅니다. 그러나 도플갱어입니다. 사주도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사주가 같습니다. 자, 이런 암살범의 갱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런 암살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암살자들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노예라는 감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김정은 암살을 기대하는 사람이 제법 있는 모양인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난 다음에 자신은 죽으려 할 것입니까? 불가능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내부의 민중봉기뿐입니다.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남의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원자탄 운운할 수도 없습니다. 민중봉기를 유도하는 것이 북한이 패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민중봉기를 유도하자면 북한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거론해야 합니다. 민중봉기로 북을 괴멸시키는 방법은 국제적으로 북의 인권을 계속 말하는 방법뿐입니다. 권력층에 대한 청산도 민중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잔혹한 전쟁을 했던 상대입니다. 남한이 북한의 권력층 정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